남 말고 나한테 친절해라. 여러분은 남에게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인가요? 저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희생이 당연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귀찮아하는 일들을 기꺼이 대신하고 불편은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곤 했지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에게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는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혹독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하여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마라. 먼저 친절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친절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때로는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주는 대신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무조건적인 친절은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친절을 베푸는 대상과 상황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은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무례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우리의 친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친절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태도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연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잃고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려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게 되고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타인의 변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자존감이 좌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노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자주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건설적인 비판만 수용하며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기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내 건강부터 챙겨라.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나 돈,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먼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즐기기 어렵고 삶의 모든 면에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우리의 전체적인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강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를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한 야근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은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일 걷기, 조깅,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또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재충전하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7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즐겨보세요. 휴식은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더 큰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건강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자연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너무 멀면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라도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는 서로의 거리를 지키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의를 지키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관계로 만듭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례함을 느끼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바늘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지만 상처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어서려 하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먼저 걱정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걱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실제로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성과와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걱정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의 회의가 걱정되라는 막연한 불안보다는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해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연습은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고 이를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의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걱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자신의 걱정을 나누면 그들의 조언이나 위로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걱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더 강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걱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혼자서 해보세요. 둘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이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작정 보내기보다는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독립성을 기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수용력을 높이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기쁨을 찾아라.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찾아옵니다. 취미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찾아서 이를 실천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큰 기쁨을 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